그래서 제가 처음 포인트를 얘기했죠. 이 안전 문자를 감아 보시면 포인트가 뭐다? 뭐 미국의 경고다 또는 셀프다.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럼 미국의 경고라는 거는 뭘 포함한 거냐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다. 두 번째는 내부로부터의 셀프 증거 인멸이 되겠죠. 내부의 공격은 왜 내부 기관망을 공격하겠습니까? 행안부 위주로 작살이 났거든요. 행안부가 국가 치안을 담당해요. 경찰청을 소관하고 소방방재청을 소관합니다. 또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행안위원회, 국회 행안위원회 국정감사할 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부처가 부처청까지 내려가기 전에 부처만 봐도 경찰청, 소방방재청, 또 하나 선관위입니다. 선관위. 여러분 뭐가 옵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 자, 119 소방방재청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산망장애 새벽까지 338 관공서 방문 전 사이트 서비스 가능 여부 확인. 우체국 업무가 안 된다. 우정 업무가 중단됐다. 이런 것들이 전부 만약에 전시 상태에서 벌어졌다면 재래 전쟁의 방식에선 가장 치명적인 그런 부처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전에서는 우리가 조금의 여지가 있지만 재래 공격에서는 여기부터 이제 마비시켜 놓고 이제 지상전 들어오는 거거든요. 공교롭게도 그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부의 공격이라면 뭐 미국의 경고라면 굳이 여기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도구가 바로 리튬 배터리가 쓰였다는 거예요. 리튬 배터리가. 복구 시기가 예단 어렵다 해서 벌써 우리가 알 수 있고 무안공항 대폭발과 에어부산 폭발 사건에서도 보았지만 비행기에도 지금 리튬 배터리 때문에 불을 끄지 못하고 완전히 폭발해버린 건데 폭탄보다 더 무섭습니다. 리튬 배터리 폭발이 지금. 배터리 안으로 멈춘 국가 전산망이 불이 안 꺼져요. 그렇다면 이런 게 의도된 그런 방식이라면 왜일까? 지금 여기서 막 먹통된 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가운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정보죠, 정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국정자원이 말 그대로 정보의 자원, 국가정보의 자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초 실종보다 더한 실종을 야기시켰다는 겁니다. 이번 공격으로. 알 수 없는 공격이죠. 4.5일지 테러일지를 우리가 밝히기 전에 결과로 도출되는 게 뭡니까? 하루 종일 꺼지지 않았던 이 폭발불로 모든 전산망이 마비됐는데도 거기 더해서 치안과 관련된 행안부 관련된 곳, 우정과 관련된 곳,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이 행안부니까 행안위원회 소속 우리 대상이니까 제가 얘기한 거고, 그 다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진압하는데 5시간이 걸릴 것. 오후에도 진압이 안 됐어 이미. 여기 있는 정보들은 복구가 가능할까부터 이제 문제인 겁니다. 무엇인가 전산망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소멸시킨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는 사건이다 거죠. 18시간째 진화 작업이 있었고 리튬이온 배터리 맞죠? 예, 여러분. 그냥 화재가 아닌 그런 냄새를 왠지 우리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까? 뭐 불이 나면 느낌이 관공서인데 설마 리튬 여러분 하셨겠죠. 비행기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관공서인데 터졌어? 설마 했는데 리튬 배터리가 터졌네. 이거는 설마 한 게 터진다는 거는 불길한 게 맞을 확률이 많다. 우리가 불길한 예감을 하는 그 대상이 맞을 확률이 많다. 네. 맞죠? 국가 전산망이 마비됐는데 네이버에서 행정안전부 공지를 대신한다. 사이트에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네이버가 이재명 공개 지지 선언한 네이버 사장 기억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유독 집중을 시킵니까? 무안공항 때부터 리튬 배터리 폭발로 집중한 데가 저희 채널밖에 없어요. 그런데 직후에 그걸 포착해낸 채널 자체가 저희 채널밖에 없을 겁니다. 다 헛소리만 그냥 짓거리고 뉴스든 뭐 유튜브든. 우리 리튬 배터리 폭발 시그널에서 바로 맞췄잖아요. 8.15 광복 시그널에서 리튬 배터리 폭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최근에 반포항공항 요트 폭발 리튬 배터리 폭발이에요. 자체 폭발이 아니고 불나서 몇 초 만에 요트가 1분여 만에 아예 전소가 돼버립니다.
강이라서 가라앉아서 불이 꺼질 때까지 불이 안 꺼져요. 물에 가라앉으니까 당연히 불이 꺼지게 돼 있죠. 리튬 배터리. 제가 한강버스 일주일 내내 제가 왜 위험하다고 했습니까? 단 사고가 3번이나 났는데 회항을 하고 중간에 운항 중단되고 팔당댐 방류했다가 중단됐는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114명이 탄 배가 지금 리튬 배터리가 폭발한다? 리튬 배터리 거기 있어요. 제2의 세월호 찍게 돼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항상 경고를 한 이유가 그 쓸데없는 걸 왜 지금 띄워가지고 사고를 하느냐, 사고를 유도하느냐, 이런 느낌까지 받는 그게 바로 한강버스인데, 자, 전기차 화재는 아파트 쑥대밭 만들더니 이겁니다. 이 위력은요 폭탄보다 더 셉니다. 불이 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재래식 무기를 활용하는 북한 측이나 기타 테러 분자들은 반드시 이것으로 이상한 위험한 수작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특히 이런 만만한 이재명 정부면. 이재명 정부를 김정은이 취급도 안 하잖아. 지금 정동영이 계속 비비면서 북한한테 러브콜 보내고 원산 가자, 금강산 가자 하는데, 북한은 지금 미국하고만 얘기하지 한국은 문재인 때처럼 많이 패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접고 들어갈수록 북한은 만만한 게 한국이야. 한국이 그럼 얼쑤 잘했어, 착하네,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게 김정은은. 두 나라가 각자의 분리된 나라로 지금 확정 천명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통일 자체를 지향점으로 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적화 통일이든 무력 통일이든 흡수 통일이든. 무슨 말이다? 각자의 나라다. 남북국 시대처럼 영원히 합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게 김정은이고, 일견 맞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남북국 시대, 그 전에 삼국 시대 단 한 번이라도 한반도 통일된 적 있나요? 조선반도? 조선 때 우리 언제 통일됐습니까? 저기 위에는 만주였잖아. 자, 뭐 이렇게 따지면 끝도 없는데, 사실은 통일은 가스라이팅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왜 통일에 안달이 났느냐? 냉전 시대 때문이거든요. 냉전 시대가 언제 끝났습니까? 30년 전에 끝났어. 그런데도 아직 대한민국만 이러고 있는 이유가 통일이라는 과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그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저기서 통일을 안 시키겠다. 우리도 통일 안 시키겠다. 그 대신 너네들은 핵무기를 완전 무장 해제하라. 같은 목소리로 북한에 무장, 그러니까 각자의 국가로 갈수록 북한의 무장을 더욱더 해제해야 되는 명분이 오히려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각자의 국가면 바로 옆에 나라가 핵무기 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걸 허용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정동영은 김정은을, 북한을 완전한 자기 나라로 인정하자 해놓고 핵무기는 용인을 하자는 거야. 그게 뭐야? 자폭이죠. 그런 빨갱이 새끼들이 얼마나 통수를 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목도를 하시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이 북한이 적절히 대한민국을 위협해왔고 태열해왔을 때 중국이든 북한이든 알 수 없는 그런 의심스러운 이석기가 가석방되고부터 일어나는 이런 불미스러운 문제들, 이태원 사건이 그랬고, 이석기 가석방 직후에 일어난 게 이태원 사건. 공교롭게도 모든 사건이 이석기 가석방 직후에 일어납니다. 농담이 아니라. 예,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타임라인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해둬야 되는 거는, 지금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뉴스든 뭐든 단 한 군데서도 그 부분을 나중에 뭐 세팅이 뭐 추정 60분이나 이런 데서 본격적으로 취재하지 않는 이상 까먹게 돼 있어요. 이런 사태까지 지금 맞물려 가지고 불꽃 축제 앞두고 테러 예고글까지 뜨고 이런 거는 이제 뭐 일부 장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필이면 어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것도 사실 긴장을 하고 경계했던 게 사실인데, 오늘 경찰 이상 없이 지금 끝났죠? 끝날 시간이죠? 네, 끝났습니다. 100만 인파 불꽃 축제 경찰 이상 없어로 끝났는데, 자, 이거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얘들의 특징이 이 재래식 공격을 하는데, 오늘 굉장히 이상한 일이, 우리가 염두하던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딱 성격을 봐도 우리가 우려하던 일이죠. 양주 찜질방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28명이 중경상 입었다. 70명 대피. 이것도 100여 명의 사상자를 불러올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찜질방 폭발하는 거 봤어요? 아무리 불가마 때도 이번에 처음이에요. 이번 처음입니다. 찜질방 폭발. 찜질방이 폭발한다. 숯가마 찜질방 폭발하는 거 봤습니까? 28명은 부상.
72명 밖으로 대피. 가스통이 순간적으로 폭발했다고 봅니다. 이것도 지금 추정인데 직원이 LPG를 이용해 장작을 피우던 중에 가스통이 순간적으로 폭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찜질방에. 수십 년 동안 없었는데. 이거 단순한 실수로 볼 수가 없다. 직원이 아니면 직원이 의심스러워 직원을 조사해보든지 어디서 투입된 직원인지 언제부터 일했던 직원인지 그런 면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들이죠.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 양갈래의 내부로부터의 그런 전산망 마비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봅시다. 그럼 왜 이렇게 내부로부터 이런 일을 우리가 의심이 됩니까? 왜? 당연하죠. 전형적인 사초 실종 짓이죠. 국가 정보가 담긴 전산망을 지금 마비시켰거든요. 그럼 인터넷으로 마비시키면 너무 티가 나니까 불을 내버린 거야. 폭발시켜버린 거야. 복구가 더 안 되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얼핏 들으면 불난 거 안에 칩 온전하면 복구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할 수 있는데 하루 종일 불이 안 잡힙니다. 전부 전소됐어. 전부 전소됐다고. 네이버에서 대신 공지를 알립니다. 그럼 전소됐을 때 뭘 핑계대가 제한이 좋습니까? 데이터가 복구가 안 됩니다. 결국에 거기는 간첩 데이터든 이태원 테러 데이터든 뭐 무한공항 테러 데이터든 거기 데이터를 수집된 8.15 광복 데이터든 신정복체 데이터든 리튬 배터리 폭발 구조든 또 심지어 우리가 얘기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이든 국정원 지령 그때 포착해서 지금 민노총 잡아놨죠. 그런 간첩 정보가 모두 날아갔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이런 큰 사건을 벌리고도 더 감춰야 될 이익이 큰 사람 누굴까요? 감춰야 될 이득이 더 큰 사람이 지금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사태에서 저녁 6시 완진했어요. 하루 만에 24시간 거의 걸려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저녁 6시에 완진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 진짜 그야말로 국가정보 소스 원천이 날라간 거야. 하필이면 그 많은 뭐 국민신문고 이런 거는 밑밥이고 가장 중요한 거야. 여기서 반드시 어떤 정보 데이터가 복구가 안 되는지 나중에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되는 문제가 문재인의 사초 실종짓보다 더한 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재명이 얼마 전에 배임죄를 폐지했습니다. 민주당이 광복 이래 더욱더 강화해야 될 배임죄를 폐지합니다. 왜? 자기의 성남FC부터 해서 모든 사건에 대장동부터 모든 사건에 배임죄가 걸려있어요. 형법상 배임죄 폐지해버립니다. 미친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난리로 비난받을 그런 손해보다 이런 난리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큰 자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밖에 없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외부에는 있겠지. 북한이든 중국이든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내부에서는 이재명밖에 없는 게 공교롭게도 우리가 의심스럽다. 정부 업무 시스템이죠. 민간 업무가 아니라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됐다는 거. 여기에 무슨 수작질이든 어떤 적화적 내용이든 어떤 비리든 다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는 겁니다. 24시간 만에 화재가 꺼진 자체가. 업무 시스템 647개 너무나도 많은 부처가 문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공개합니다. 국가 기밀사항급인데 왜냐면 이거를 공개해버린 얘들이 또 물타기해서 처가리고 집구석에서도 처가리고 숨어 있을 텐데 쓰레기짓 할 때마다 나오고 병신같이. 자, 대한민국 전자 입국 신고 봅시다. 이 Arrival Card. 현재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자 9월 27일 9월 27일 자 보세요. 체류 예정 주소를 입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주소라는 기재하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이 사태가 9월달부터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중국인 비자 면제, 입국 중국인 비자 면제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굉장히 중대한 내용입니다. 중대한 내용 때문에 제가 한 뚜껑을 중간에 본 거고, 자, 도로명 주소 입력 가능 기능 일시 중단 안내, 공지사항 안내. 도로명 주소 입력 기능 일시 중단. 자, 이게 KETA 뭔지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옆에 써놨죠.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자, 도로명 주소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KETA 신청 시 주소 입력이 일시적으로 불가합니다.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KETA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뭐 간첩들이라고 일단 뭉뚱겨서 가정했을 때 들어올 때 입력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물어봤는데 입력하지 말고 들어와서 쳐 숨으세요. 지시가 있을 때까지 모텔 기타 숙박시설에 처박혀 있으세요. 지령 떨어질 때까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 이거. 하필이면 중국인 비자 면제로 2,000명씩 지금 인천항에 들어오고 있을 때 교묘하게 같은 시기에 전산망이 모두 마비되고 정부 업무 시스템이 송두리째 24시간 마비되고 은닉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의 희망고문으로 뭐 미국 공격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편하겠지. 제가 한 뚜껑 개박살 내면 마음은 편하겠지. 쓰레기 한망고들은 불편하는 거죠. 왜?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은 생각보다 항상 불편하고 위험한 곳에 있다. 저희 채널에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모토가 됩니다. 뭐 타임라인을 보면 아까 이석기가 출소하고 공교롭게도 우리는 정확하게 이석기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를 내밀지 못하지만 이석기가 가석방된 시기 이후의 모든 이태원 사건부터 대량 인명 살상 테러로 추정되는 이런 일들이 무한공항까지도 계속 일어났죠. 이석기 석방 직전에 그런 게 없습니다. 문재인 때든 뭐든. 자, 그래서 그 전에도 보면 노무현 때 지문 인식 조선족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답시고 폐지한 이후에 거의 10년 가까이 들어온 조선족들이 간첩인지 조선족인지 북한 사람인지 중국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그 시점으로 광우병이 일어나고 그 시점으로 뇌송송 구멍탁 이상한 말에 동조하는 인터넷 지금으로 치면 한뚜껑 가게장 같은 애들이 얼마나 많았어 인터넷에. 제가 그걸 깨부수고 있는 게 중복해서 왜 계속 얘기하는지 알겠죠. 일단은 정상적인 SNS의 활동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보모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면 이번에 이런 사건이 난다.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하고 정부에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비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전산망 먹통으로 기인해서 이걸 기점으로 무엇인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그게 싫지만 마주해야 되는 진실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